왜 나만 사니? 집중해봐. 이제 됐어. 나만 할 거지? 집중해야지. 앉아? 집중 좀 해봐. 집중 하고 있어. 보자. 자, 질문을 한번 해보자. 다시 저쪽 질문? 27번. 자, 반진면 길이가 1번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 자, 이렇게 내접하는 삼각형 ABC. 요거 우리가 반진을 뭐라고 하니? 외접원의 반진을 라지 R이야. 라지 R이 1이다 이 말이지, 그지? 자, 전부 다 각을 뭘로 바꾸라고 했냐? 각을 길이로 바꾸라고 했어, 길이.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길이 어떻게 바꾸지? 2R분의 그렇지, A지, 그지? 2R분의 B.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은 2BC분의 2AC분의 얘는 자 파이 빼기 C와 같은 거야, 그지? 그럼 사인 파이 빼기 C니까 자 짝수면서 2, 4분면이니까 사인 C와 똑같다 이거지? 그럼 사인 C니까 2R분의 C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R이 1이니까 결국에 이게 저 R이 1이니까 없어지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양변에 2를 곱하고 양변에 2 곱하면 A 더하기 B는 자 여기는 이제 2 곱하니까 이거 없어지고 C만 남겠지? 그 다음에 2BC 자 2ABC로 통분을 해버리자 2ABC 그럼 여기는 A 곱하니까 여기도 A 곱해서 AB제곱 AC제곱 빼기 AC제곱 자 여기는 B 곱해야 되지? A제곱 B, BC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이제 C가 약분이 되겠다, 그지? 그럼 이제 2AB를 여기다 곱해주는 거야. 그럼 2A 제곱 B, 2AB 제곱을 자 이거 그냥 쭉 전개하면 A제곱 동류항이 있냐 없냐? 없지. AB 제곱, AC 제곱 빼기 A 세제곱 A 제곱 B, BC 제곱 빼기 B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량이 있으니까 전부 다 이쪽으로 볼까? 이쪽으로 볼자. 2a제곱 b, a제곱 b. 그러니까 요거에 없어지겠지. 2a제곱 b 넘기니까 이쪽으로 볼까? 이쪽으로 정리할게. 자, a제곱 b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a제곱 b. 요거 없어지고 ab제곱 넘어가니까 ab제곱. 그 다음에 넘기면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ac 제곱 빼기 bc 제곱은 0 이렇게 되지? 자 a의 최고차는 3차, b도 3차, c는 2차. 그럼 c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지? 자 마이너스 c 제곱을 묶으면 a 더하기 b. 그럼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 그럼 어떻게 돼? 공통인 거 a, b지?
그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공통인수가 a 더하기 b가 다 들어가지? 마이너스 c제곱 ab. 자 여기는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 요거 삭제되겠네? 근데 얘는 어차피 양수야. 길이가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그럼 얘가 0이지? 그럼 뭐야? 얘가 0이란 말이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과 같다. 자 c가 90도인 c가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면 여기서 이제 여기가 C고 뭐 A, B 뭐 아무렇게나 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때 평행 길이가 지금 어떻게 되겠니?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 C가 되겠지? 그럼 빗변의 길이가 C지. 근데 우리가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구하라고 그랬지? 근데 지금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한대. 그럼 내접할 때 얘가 내접하면 무조건 요 빗변이 뭐가 돼버리니? 지름이 되지 지름. 왜? 우리가 원의 성질 중에 뭐가 있었어? 자 얘가 직각일 때 이거는 원주각이 90도니까 얘가 지름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에 C가 지금 얘가 반지름이 1이니까 이 길이는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1이니까.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에서 C제곱이 얼마야? 4지. 그럼 얘가 4고 C제곱도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8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직각이 어디야? C가 직각이니까 빗변이 지름이 되고 그럼 빗변의 길이가 2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 C제곱도 4 이렇게 됐고 또 144쪽 질문만 받을게 내가. 왜냐면 지금 진도 나갈 게 많아서. 145쪽 질문 없니? 146쪽 질문 몇 번? 52번? 자, 길이가 지금 2대 루트 10대 3이니까 A를 2K, B를 루트 10K, C를 뭐 3K라고 해서 우리가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잖아. 그러면은 뭐 사실은 K를 굳이 안 붙여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뭐 K를 안 붙이고 이렇게 비율로 써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어차피 우리는 뭐 구할 거냐면 지금 우선 값을 이용해야 돼. 넓이를 하려면 자 세변의 길이가 좋아지면 코사인 법칙을 쓴단 말이야, 그렇지? 이왕이면 제곱해서 루트가 묶여지는 걸 없애는 게 계산하기 편하단 말이야. 자 코사인 B는 자 이거를 어차피 이것도 비율이기 때문에 K 안 쓰고 그냥 계산해도 돼. 자 그럼 루트 10이 어떻게 되니? 코사인 B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12분의 2의 제곱 3의 제곱 빼기 루트 10의 제곱 12분의 13 빼기 10이니까 3이지? 4분의 1이네? 그럼 사인 B는 루트 1 빼기 코사인 B의 제곱이니까 16분의 1에서 16분의 15네? 그럼 4분의 루트 15가 되겠다, 그지? 그런 다음에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K 값을 구해야 되잖아. 자 그럼 우리가 사인 여기가 지금 사인 B를 안단 말이야. 그럼 사인 B분의 자 B인데 사인 B는 원래 이거는 이제 K를 붙여준 거랑 이건 비율이 아니라 이제 길이니까 K를 붙여줘야 되겠지. 여기는 사인 B가 4분의 루트 15분의 B가 누구냐면 루트 10K지. 자 이게 얼마냐? 2R과 같으니까 16이 된다는 얘기지. 루트 10K는 4분의 루트 15 곱하기 16 4 루트 15 K는 루트 10분의 4 루트 15 자, 야, 분모 분자에 루트 10 곱하면 얼마야? 10분의 4 루트 150 5분의 2 자, 제곱수 얼마야? 25 밖으로 빼니까 5 루트 6 K가 2 루트 6이다 그러니까 길이를 구할 때 우리가 K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뭐야? 우리가 지금 사인 b를 알잖아. 사인 b를 알까? 2분의 1 곱하기 자 넓이는 2k 곱하기 3k 곱하기 사인 b와 같다 이거지, 그치? 얼마니? 3k 제곱 사인 b인데 사인 b가 4분의 루트 15. 자 k가 얼마야? k가 2루트 6이니까 2루트 6의 제곱이지? 18루트 15. 이렇게. 그래서 비율로 우리가 사인 값을 구할 때는 굳이 k가 안 구해도 상관없지만 이제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길이를 구할 때는 k 값을 구해야 되지. 그치? 되고 147쪽 질문 147쪽 없어? 넘어가도 돼? 148 148쪽 149쪽 우선은 내가 질문만 받는 이유가 좀 진도가 타이트해보니까 그래서 진도를 나오기 위해서 범위가 끝까지 다 들어가지. 그래서 끝까지가 어디야? 저기 수학적 귀납법까지 다 들어가니까 내용이 자, 우리가 오늘 등차 수열이라는 거, 수열의 개념을 처음 들어갈 거야. 수열의 개념. 그래서 수열은 중요해. 등차, 등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서 우리가 시그마라는 걸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학적 기단법까지 하면은 다 배운 거야. 선생님 정신을 안 하지? 그거 동영상 봤니? 동영상 봐. 뭐? 봤어? 신우는 저번에 그 동영상 올린 거 봤어? 안 했을 때? 왜 말았어? 자, 등차 수열. 수열이 뭐냐고 봐. 수열. 수열은 수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열한 것을 우리가 수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이 예를 들어 이제 홀수 같은 경우는 2씩 커지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n은 자연수야 무조건. 너희들이 수열에서 말하는 n은 무조건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미적분 원에서 맨 1단원이 뭐냐면 함수의 극한의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수열을 잘 이해를 해야 미적분 2는 1단원이 뭐냐면 수열의 극한이야. 뭐가 다르냐면 나중에 배우는데 이 수열의 n은 자연수야. 1부터 그러니까 자연수만 되는 거야. 자연수.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일반항이라고 표현해. 자, 그래서 일반항을 쓸 때 어떻게 표현하냐? AN으로 표현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n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야. n번째 항이 2n-1이다. 그럼 1을 대입하면 1 나오지? 첫 번째 항. 2 대입하면 3 나오고 3 대입하면 5 나오듯이 n번째 항일 때 일반항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AN으로 써.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점점점 하는 건 무한 수열이라는 얘기야. 끝이 없이 계속 나간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함수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거 FN으로 표현하면 2n 빼기 1 이렇게 돼서 n이 1이면 1, 2이면 3 이런 식으로 함수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 1번에 이제 집합으로 표현할 건데 자, 집합으로 자,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4항까지를 구하시오 했다면 첫째 항은 1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고 2 대입하면 4, 3 대입하면 9, 4 대입하면 16 이렇게 간단하지. 그 다음에 뭐 일반항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1 대입하면 2 더하기니까 4 2 대입하면 4 더하기 4니까 8 3 대입하면 6 더하기 8이니까 14 4 대입하면 8 더하기 16이니까 24 그냥 n에다가 1부터 순서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 자, 그래서 함수로도 표현을 하면 fn이 10의 n제곱 빼기 1일 때
첫째 항 F1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9가 돼요. 네 번째 항 F4라고 하면 되니까 10,000 빼기 1 9,990 대입하면 되는 거야. 대입. 자, 그래서 유한수열은 이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거. 그래서 유한계인 게 유한수열, 무한계인 게 무한수열이다. 그냥 그렇게 알아두면 돼.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함수의 개념은 이렇고, 수열의 개념은 이렇고, 등차 수열부터 배우게 되는데, 등차.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같을 등자의 차이가 같은 수열을 얘기해. 이같이 지금 뒤에 항 빼기 앞에 항이 2지, 무조건 2.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자, 항상 뺄 때 뒤에서 앞을 빼야 돼. 앞에서 빼는 게 아니라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뺐을 때 2지. 다 2 차이 나지. 자, 이렇게 일정한 차이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할 거야. 공차. 그래서 공차. 일정한 그 차이를 공차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일정한 수를 더해서 이루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해. 등차 수열.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된다면, 자, 이때는 공차가 얼마가 돼? 뒷배기 앞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도 역시 등차 수열인 건 똑같아. 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나는 거. 마이너스를 더하면 계속 이렇게 나가니까 얘도 등차 수열이고 얘도 등차 수열이야. 똑같은 등차 수열. 그럼 우리가 이거를 공차를 앞으로 영어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D로 써. D로 표현할 거야. D. 그래서 우리가 A1, A2, A3 해서 AN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 공차가 D야. 전부 다 D. 그럼 A2는 뭐가 되니? A1 플러스 D가 되지. A3은 뭐가 되겠니? A1 플러스, 자, A1에서 D를 두 번 더하니까 2D가 되겠지. 그러니까 A3면은 여기서 또 D니까 A1 플러스 3D가 돼. 자, 규칙이 뭐야? A2는 A1 플러스 D, A3은 A1 플러스 2D. 자, 이 행이 두 번째 항일 때 D고, 세 번째 항일 때 2D고, 네 번째 항일 때 3D야. 그러면 n번째 항일 때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n-1 D가 되겠지. 우리가 A는 그냥 굳이 1을 안 붙이고 그냥 A라고 이렇게 써줘, 보통.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야. 너희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각 수열마다 두 가지가 있어. 일반항, 그 다음에 합구하는 공식.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이건 외우지 않으면 아예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공식과 뒤에서 배우는 합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돼. 그래서 규칙을 봤더니 1일 때, 2일 때 D, 3일 때 2D, 4일 때 3D니까 N일 때 N-1D다. 자, 이거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반드시 외워. 그리고 공차는 아까 뭐 나왔다고 했어? 우리가 AN 다음에는 AN 플러스 1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일반화 시키면.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화에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을 우리가 공차 D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일반화 시킨 거야. 물론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빼도 역시 D가 되겠지. 이 다음이 AN 플러스 2.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AN 플러스 1 빼기 AN을 D라고 표현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3, 6, 9 이렇게 나왔을 때 문제에서 만약에 10번째 항과 n번째 항을 구하시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 우리는 AN이라는 일반항을 구해야 돼. 자, A가 뭐야? 첫째 항이야. 첫째 항. 첫째 항이 얼마야? 3. 그 다음에 n-는 무조건 쓰고 공차가 얼마니? 3이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얼마야? 3 더하기 3n 빼기 3. 그래서 AN을 먼저 구하면 3n이다. 그럼 A10을 구하시오. n에다가 10 대입하니까 3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기본 일반항 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몇 번째 항이든 다 구할 수가 있다 이거지. 이렇게 돼 있다. 공차가 마이너스 7이네. 그럼 AN은 첫째 항이 8이고 n-1 써주고 공차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야. 어떻게 돼? 8 빼기 7에 더하기 7 15 빼기 7이 바로 일반항이 되겠지 지금, 그치? 10번째 항은 15 빼기 70 마이너스 50. 일반항만 구하면 어떤 항이든 다 볼 수가 있다 이거지.
세 번째는 1, 1, 1. 이건 뭐야? 공차가 0이지. 그러면 A는 뭐냐? 1인 거야. 네, 1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가 0이니까 1이겠지? 그럼 A10도 역시 1이겠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1로 똑같은 거는 공차가 0인 거고, 이건 뭐 그냥 1이니까 뭐 딱히 어려운 거 없다. 자, 그래서 공차가 0이 아닐 때는 어때? 공차가 0이 아닐 때는 전부 다 일반항이 n에 관한 식이 나오지. 이렇게 n에 관한 식이 나오는데, n에 관한 식으로 나오는데, 공차가 0일 때는 그냥 딱 상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상수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개념을 배우냐면 등차 중. 자, 얘 가운데 줄자.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 3개가 있으면, 연속하는 등차 수열 3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운데 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해요. 등차 중항.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자, 이게 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문제에서 주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같아야 돼? 공차가 일정해야 된단 말이야. 공차가 이렇게 일정해야 되겠지. 그럼 x 빼기 a가 공차인데, 그게 또 누구와 같아야 돼? b 빼기 x와 같아야 돼. 자, 그럼 어떻게 되니? 이 x는 a 더하기 b. 자, x는 그때 뭐야? 2분의 a 더하기 b. 자, 이 x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의 3개 중에 가운데 있는 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하고,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니? 양 사이드에 있는 걸 더해서 2로 나누는 평균값이 되는 거야. 등차 수열에서는 이거 딱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바로 등차 중항을 구하는 방법이야. 등차 중항. 이것도 공식이니까 외워놔. 등차 중항 구하는 방법. 자,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는 말을 안 쓸 때가 있어.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친절하게 말을 안 해줘.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봐. 일반화한 거야. 얘네들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면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야? 등차 중앙을 2배 했더니 양 사이드의 합이다. 결국 이 꼴과 똑같은 거야. 지금 이 꼴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결국 얘는 등차 수열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문제에서 등차 수열 말을 안 해도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면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야. 앞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등차 수열이라는 말을 안 해도 이렇게 표현하면 등차 수열이다. 눈치를 까고 너희들이 알아서 풀어야 돼. 그래서 등차 수열일 때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또는 가운데 항은 양 사이드의 합을 2로 나눈 거와 같다.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야.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거야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제 보기 2번처럼, 자, 3과 25의 등차 중항을 구하시오. 일단 어떻게 하는데? 그냥 2분의 3 더하기 25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더해서 2로 남은 게 등차 중항이야. 등차 중항.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170쪽을 보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푸냐? 10-1번을 보자. 자, 여기서 2.05는 몇 번째 항이냐? 몇 번째 항이냐? 그럼 우선 얘가 등차 수열을 일어나 봐봐. 차이가 얼마냐면 0.06. 얘도 0.06. 차이가 0.06이고 첫째 항이 0.85니까 일반항 구하면 0.85 더하기 n-1 곱하기 0.06. 자, 이렇게 일반항을 먼저 구해. 그러면 그게 누가 같아야 되냐? 2.05가 같아야겠다. 0.06 곱하기 n-1. 자, 0.85 빼면 얼마니까? 1.2가 되겠네? 1.2. 그럼 n-1가 얼마니? 자, 두 개 백곡하니까 여기 두 개 돼서 이렇게 해서 이거 나오면 20이지? n은 21. 몇 번째 항이냐? 21번째 항이다. 이렇게 일반항을 구해서 n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꼭 외워야 돼.
다음에 2번도 첫째 항이 로그 2의 3이고 이게 A고 A5가 로그 2의 243이다. 자, 그럼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과는 공식처럼 생각을 하면 자, 첫째 항 로그 2의 3 더하기 자, n이 5야. 그럼 n-1이니까 4 곱하기 d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첫째 항 플러스 n-1d인데 n이 5니까 5 빼기 1 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넘기면 어떻게 돼? 자, 빼기는 나누기와 같지? 진수끼리 나누면 얼마니? 81. 자, 로그 2의 3의 4제곱이니까 4 로그 2의 3이고 그게 누구니? 4d. d는 4로 나오니까 로그 2의 3이 되는 거지. 그럼 뭘 구하래? 공차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공차인 거지, 그치? 자, 이번엔 공차가 0.3이고 d가 0.3이고 10항이 4.7이다. A10이 4.7일 때 첫째 항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첫째 항은 A라고 보면 A 플러스 n-1이니까 9 곱하기 D 0.3이지? 얼마예요? 4.7은 A 플러스 2.7 A는 2. 그러니까 공식 하나만 알면 일반항 구하는 공식만 알면 A를 구하든 D를 구하든 F의 n번째 항을 구하든 다 구할 수 있는 거야지. 그렇죠? 다음에 4번은 n항이 자 n항을 우리가 an이라고 그러지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시오. 너무 쉽지 이거. 첫째 항은 1, 2 하니까 마이너스 3이고 두 번째 항을 구해봐. 두 번째 항 그러면 얼마니? 마이너스 8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7. 공차가 바로 뭐야? 그렇지. 이거 빼기 이거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항상 공차는 뭐가 가냐면 요 n 앞의 개수가 공차야. n 앞의 개수. 왜 그래? 자, 왜 n 앞의 개수가 공차냐?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항 구할 때 이렇게 쓰지? 그럼 봐봐. 이 바로 뭐야? n의 개수가 누구야 바로? d란 말이야. 이거 전개하면. 그러니까 n의 개수가 무조건 공차인 거야. 알겠지? 일반항 썼을 때 이게 n의 개수가 마이너스 하면 공차가 마이너스 3 거야. 왜? 곱하면 n의 개수가 d니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맞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dn 빼기 d니까 n의 개수는 d잖아 무조건. 맞지? 그러니까 d가 공차야. 자, 얘들은 13-2번에 보자. 나랑 다르지? 일반항이 주어졌으면 첫째 항은 1대입하니까 2 10번째 항은 10대입하니까 29 공차는 무조건 n의 개수와 같다 3 너무 쉬운 걸 하고 있는데 왜? 자, 다음에 13-2번을 보자. 자, A11이 13이다. A23이 40인데 등차수열량 많이 주어졌지 문제에서. 우리가 등차수를 일반항 구하는 공식으로 풀어. 자, A 플러스 n이 10이니까 n-1 D 이렇게 A 플러스 n-1이니까 22D. 그럼 뭐야 바로? A와 D에 관한 연립방 정식이지? 자, 연립방 정식이니까 밑에서 위에 빼보자. 자, 밑에서 위에 빼면 이거 없어지지? 빼면 얼마니? 36은 22D 빼기 10D니까 12D. 그럼 D가 3. 자, D가 3이면 대입하면 30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A50은 자, A 플러스 첫째 항 플러스 n-1이니까 49 곱하기 3 얼마면 100? 3, 4, 147이니까 130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A에는 첫째 항 마이너스 17 플러스 n-1 D D 마이너스 17 플러스 3일 빼기 3 3일 빼기 20이 바로 A n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연립방정식이야. A와 D에 관한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된다.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계속 푸는 거야 지금 우리가. 자, 2번은 A5 더하기 A8이 30이다. 그럼 이거 뭐야? A 더하기 4D지? 얘는 A 더하기 7D. 그럼 2A 더하기 11D가 30이다. 그치? 그 다음에 A10 더하기 A12가 50이다. 얘는 뭐니? A 플러스 9D, A 플러스 11D는 50이다. 2A 플러스 20D가 50이다. 자, 그럼 이거를 연립하면 되니까 빼버려. 자, 밑에서 위 빼면 9D는 18이 되지, D는 2, A는 자 20이 넘어가면 빼니까 10을 2로 나누면 A는 5가 되겠다, 그치? 그랬을 때 뭐야? AK가 43이네? 자, A 플러스 우리가 우선 일반항을 구해보자. AN은 A5니까 5 플러스 N-1, 2 그래서 5 플러스 2N 빼기 2 2N 더하기 3 그럼 AK는 뭐야? N에다가 K 대입하니까 2K 더하기 3이 그게 얼마가 돼야 되지? 43 그럼 K는 얼마니? 20 돼야겠지? 그래서 A와 D를 연립방정식으로 구한 다음에 일반항을 구하고 거기에다 K 넣고 43 대입해서 하면 바로 나오지. 자, 13-5번을 해보자. 나오니? 자, 얘도 식이 두 개 필요하지. 연립방정식이 A와 D를 알아야 되니까 A3이 11이다 해서 뭐야? A 플러스 2B가 11이다. 자, B를 지금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같다. 5A12, 8A6과 같다. A10은 A 플러스 9D, A6은 A 플러스 5D에서 정리하면 3A 빼기 5D는 0. 자, 이거 연립하면 A는 5, D는 3. A20은 대입하면 60이 나오고 A는 3A 플러스 2가 돼서 나온다. 그래서 너희들이 일반항만 외우면 되는 거야. 모든 문제는 다 일반항으로 풀 수 있는 거야. 다시 3번. 자, AN과 BN이 있는데 AN과 BN. 자, 이게 지금 AN, BN이 뭐 등차 수율이란 말이 없어. 지금 문제 지금 없어. 근데 봐봐.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3과 같다. 이거 등차니 아니니? 이게 의미하는 게 등차 수열이야 아니야? 맞지? 등차 수열이 뭐야?
앞에 항에다가 일정 값을 더해서 뒤에 항이 나오는 게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앞에 항 플러스 3이 뒤에 항이야. 그럼 뭐야? 공비가 공차가 3이라는 얘기야. 왜? 이게 뭐와 같은 의미냐면 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 식에서 아까 우리가 얘를 D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이게. 넘기면 결국 이 식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야. 얘는 공차가 D라는 얘기고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이야. 어떻게 돼? A에는 첫째 항 2 플러스 공차 3 곱하기 n-1 3에 빼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일반항을. 자 B는 31, B는 30, 2BN 플러스 1이 BN 플러스 BN 플러스입니다. 이것도 등차이 아니에요. 이거 등차 수열이 아니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였어 아까? 등차 중앙일 때. 얘가 등차 중앙일 때 어떻게 했어? BN 플러스 1 BN 플러스 2일 때 우리 등차 중앙의 성질이 뭐였니? 가운데의 두 배가 얘 더하기 얘와 같다. 그건 다시 말하면 뭐야? BN 플러스 1이 원래 2분의 BN 플러스 2니까 2를 곱하면 얘랑 똑같아진다겠지? 그래서 얘도 등차 수열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첫째 항이 32고 공차가 얼마니? 공차 얼마야? B1이고 B가 있고 공차는 마이너스 2지? 2가 아니야. 뒤 빼기 앞이야 항상 공차는. 자 그럼 B에는 일반항을 어떻게 써? 첫째 항 32에 공차가 30 빼기 32니까 마이너스 2에 n-1 32 빼기 2에 더하기 2가 있어 34 빼기 2. 이렇게 일반항을 An과 Bn을 먼저 구해주는 거야. 등차 수열인지 알아야 돼. 내가 말했지 등차 수열은 말이 안 나온다고. 그래도 알아서 눈치껏 등차 수열인 걸 봐야 돼. 그럼 첫째 AN의 일반항 구했지. 그럼 10항은 그냥 10 대입하면 되니까 30 빼기 1 29 바로 나오지 그치? 자 Bn도 일반항을 구했고 15항을 구하시오. 34 빼기 30이니까 4가 되겠다 그치? 세 번째 A에는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가? 자 이 말이지 그치? A는 근데 A는 일반항이 뭐야? 3n 빼기 1이 100보다 커질 때가 몇 번째 항이냐 이거야 몇 번째 항. 그럼 여기서 3n은 101보다 크다 해서 n은 3분의 100일. 자 이거 얼마냐? 33. 뭐 얼마지? 33. 얼마인데 n은 자연수라고 그랬어 자연수. 그러니까 34번째 항이지. 그때부터 처음으로 100보다 커진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정수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거보다 큰 거. 큰 거니까 34항부터 100보다 커진다. 이렇게 쓰면 돼. 4번은 AK와 BK를 만족시키는 K의 값을 구하시오. AK가 3K 빼기 1이고 BK가 34 빼기 2K지. 5K는 35, K는 10. 간단하다 그치? 그러니까 일반항 구해서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13-6번을 해봐. 이렇게 되는 거. 기말 얼마나 남았어요? 설 끝나고 와. 2월 23일이랑 24일인가 그럴걸? 설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너희들은 근데 설날이 껴있어서 어떻게 공부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 범위 어디까지? 끝까지. 아 그치요?
나오지? 우선 일반항 뭐였더니 첫째 항이 50, 첫째 항이 50, 공차지 이게 공차 마이너스 3. 일반항 53 빼기 3이니까 K 대입해서 K는 11 나오지. 그럼 일반항이 0보다 작아질 때 얘는 17점 얼마 안 떨어지지. 17점 얼마보다 클 때니까 18번째 항부터 0보다 작아진다는 거 할 수 있다지. 그 다음에 13-4번 토요일날 수업을 원래는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추석 설날 앞에 하기로 했어 다시. 그래서 정상 수업이야. 그래서 2월 14일인가 그때가 토요일날 수업할 거야. 정상 수업. 자, 이 순서대로 등차설이다. 이거 뭐 이용하는 거냐면 무조건 등차 중앙의 성질, 등차 중앙. 좀 이따 보자. 등차 중앙의 성질을 보니 이 x는 1 더하기 y. 그래서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얘도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그래서 이거 연립으로 풀면 되지? 자, 여기서 y는 2x 빼기 1이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자, 2x 빼기 1의 제곱이니까 4x 제곱 빼기 4x 더하기 1. 이쪽으로 넘기면 2x 제곱 빼기 4x 2x로 묶으면 x 빼기 2. x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x가 2면 y는 3이 되겠다. 그래서 연립해가지고 문자 2개 12개니까 그냥 풀어주면 돼.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 자, 우리가 항이 등차수열에서 4개 짝수계가 있다. 만약에 홀수계잖아. 등차수를 나타내는 방법에 홀수계일 때는 무조건 가운데를 A로 잡아. 홀수계일 때. 그 다음에 앞에 거는 A-D, 뒤에 거는 A 플러스 D. 이렇게 홀수계일 때는 가운데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운데를 A로 잡고 D씩 빼주고 D씩 더해주면 돼. 그럼 3개면 이렇게 잡고 4개면, 아니 5개면 A 빼기 2D A 더하기 2D 이렇게 해주면 돼. 왜 그러냐면 홀수계일 때 이렇게 되면 편한 이유가 다 더하면 어떻게 돼? 어차피 D가 없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바로 모든 항의 합을 주어질 거야. 문제에서 예를 들어 뭐 5개의 항의 합이 50이다. 그러면 이거 다 더해봐. 5A가 50이 되니까 A가 10 바로 나와. 그래서 가운데를 A로 잡고 홀수계일 때는 D씩 빼주고 D씩 더해줘서 더하면 D가 없어질 수 있게 나타내는 게 좋고, 짝수계일 때는 어떻게 나타낼래? 짝수계. 짝수계일 때는 가운데가 없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냐? 무조건 공차를 2D로 잡아. 2D.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A-D, A 플러스 3D, A 마이너스 3D. 자, 짝수계 4개야. 그럼 공차가 2D지. 2D. 일정하지? 그럼 더해봐. 4개 더하면 얘도 깔끔하게 D가 없어져. 그래서 홀수계일 때는 가운데를 A로 잡고 공차를 D로 잡고, 짝수계일 때는 가운데가 없으니까 공차를 2D로 잡아. 이렇게 2D.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 더하면 D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렇게 놔도 돼. 이렇게 놔도 뭐 답은 나올 거야 분명히. 그지? 4개를 얘가 공차가 D란 말이야. 근데 이거 더해봐. D가 안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D가 안 없어지니까 계산할 때 복잡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놓으란 말이야.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럼 이렇게 4개로 놨을 때 첫째 항, 이게 첫째 항이라고 잡아요. 첫째 항부터 지금 4항까지 합이 40이다. 자, 이거 다 더했더니 40이다. 얼마야? 4A지? 그럼 A가 10이란 얘기고, 두 번째 항이 얘고, 세 번째 항이 얘고, 네 번째 항이 얘지. 그지? 이렇게 잡은 거야.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그럼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곱이 첫째 항과 네 번째 항과의 곱보다
어때? 8이 더 크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합차니까 계산할 때 필요한단 말이야. a제곱 빼기 9d제곱 더하기 8. 근데 a제곱이 소거가 되네? 이제 넘기면 8d제곱이 8이네? d는 뿔만 1이지? 그랬을 때 자, d가 1이면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 a가 10이고 자, 10 빼기 3이니까 7. 그 다음에 10 빼기 d가 1인 거야. 10 빼기 1이니까 9, 11, 13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d가 마이너스 1이면 자, d가 마이너스면 a 빼기 3d가 첫 장이잖아. 10 빼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되지? 13. 그 다음에 10 빼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뭐야? 그 다음에 11 되겠지? 11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를 반대로 쓴 거랑 똑같은 거야. 반대로 쓴 건데 어차피 이렇게 하든 답은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다 써줘야 돼. d가 1일 때는 이렇게, d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그래서 짝수계일 때는 공차 2D로 잡아도 되고 홀수계일 때는 공차를 D로 잡고 이렇게 푸는 게 풀 때 편하다. 자, 그래서 너희들은 13-8번을 해보자. 이때. 자, 3개일 때는 어떻게 돌아가겠어 내가? A 플러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놓지 마. 계산하기 불편해. 가운데를 무조건 홀수계일 때는 가운데를 A로 놓으라고 그랬지, 가운데. 그러면 여기는 A 빼기 D가 첫째랑 A 플러스 D 이렇게 놔야지 계산하기 편하다. 그럼 더하면 3A지 바로? D가 없어지지 이렇게? 3A가 15니까 A는 바로 나오고 각각의 항의 제곱을 더하면 여기도 편한 게 2A 이렇게 없어진다고. 그럼 3A 제곱 더하기 2D 제곱이 83. A 대입하면 2D 제곱이 8 돼서 D 제곱은 4, D는 불가합니다. 그럼 A는 5가 고정되어 있고 D가 2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 나눠야겠지?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A 빼기 D가 첫째 항이니까 5 빼기 3, 5, 7이 되고 마이너스 2면 7, 5, 3이 되고 순서가 바뀌는 나머지는 똑같아. 이거 몇 분에 시작했나? 10분에 시작했지? 10분에 끝나는 거지. 자, 174쪽을 보자. 174쪽. 다시 5번을 보면 각 항의 분자가 1이고 자,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삭제가 됐어. 너희들 때는 안 배우는데 조화수열이라는 거가 있는데 조화수열. 그래서 뭔지 알아두면 도움 되니까. 자, 조화수열은 뭐냐면 역수가 등차수열인 걸 조화수열이라고 해요. 역수가. 거기 문제를 보면은 예를 들어 2분의 1, 6분의 1, 10분의 1, 14분의 1, 18분의 1. 자, 이 자체로는
공차가 일정한가? 여기 차가 얼마니? 6분의 1 빼기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6분의 2, 즉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서 이거 빼면 10분의 1 빼기 6분의 1은 얼마야? 마이너스 30분의 2, 마이너스 15분의 1. 이미 달라. 이 차이가 일정하진 않아. 근데 이거의 역수를 취해봤더니 자, 이거는 공차가 4로 일정하지. 그래서 역수가 등차 수열에 있는 수열을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해. 조화수열.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 자, 우리가 일반항을 AN이라고 해봐. 조화수열의 일반항을 AN이라고 하면 역수가 등차 수열이지. 그럼 AN의 역수니까 AN분의 1이 등차 수열이야. 어떤 등차?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야. 우리가 일반항 어떻게 쓰니? 2 플러스 4 곱하기 n-1 4n 빼기 2 이게 역수야. 역수. 역수가 등차 수열이야. 그럼 n은 뭐야? 이거의 역수가 되니까 4n 빼기 2분의 1 이렇게 일반항을 나타낼 수 있지. 그치? 역수를 다시 해주는 거야. 그럼 1 대입하면 2분의 1, 2 대입하면 6분의 1 나오지?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조화수열이라고 그래. 조화수열. 근데 조화수열이란 말에 조화를 너희들이 들어본 적이 있어. 언제 들어봤냐? 유일하게 딱 한 번 들어본 적이 뭐 할 때? 산술기하 평균에서 너희들 그 공수투에 보면 산술기하 평균할 때 어떻게 했니?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고 a 더하기 b분의 2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산술평균, 요거를 기하평균, 요거를 조합평균이라고 그래.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만 배웠잖아. 이것만 산술평균에서 이제 산술기하에서 나온 게 자, 이게 여기서 2를 곱해서 나온 거란 말이야. 너희들이 이것만 배웠지 이거는 사실 외울 뭐 이유도 없었고 써먹지도 않았잖아. 근데 이 조화란 말이 원래 이 조화수열에서 나온 거야. 조화수열. 왜 그런가 봐봐. 이게 뭐와 같지? 아까 뭐와 유사하니? 동등차 중앙. 그지? 등차 수열의 가운데 형을 등차 중앙이라고 해. 나중에 이거는 이제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등비 수열을 배우게 돼. 등비 수열에서 이게 등비 중앙이고 이게 조화 수열에서의 조화 중앙이야. 조화 수열의 조화 중앙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 a분의 a x b가 조화 수열이야. 자, 그럼 역수가 뭐야? 역수가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등차 중앙이지 얘가? 그럼 등차 중앙은 뭐야? 가운데의 두 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이게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의 성질. 그럼 통분해봐. 자, 이렇게 되지? 그럼 2분의 x는 뭐가 돼? 역수는 이거의 역수니까 이거의 역수가 돼서 a 더하기 b분의 ab. 자, 여기서 x는 뭐다? a 더하기 b분의 2a. 자, 이걸 뭐야? 조화 중앙이라고.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조화 수열의 이거야. 조화 중앙이.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조화수열에서 나와서 그렇다라고 알아두면. 뭔지는 알아두면 돼. 그냥. 이런 것만 있다고 하면 되지 뭐 딱히 크게 중요하지 않아. 실험 다시 11번을 한번 해봐. 이것도 조화수열인데 그냥 이거는 조화수열을 몰라도 풀 수 있어. 너희들이 속도의 개념과 평균 속도의 개념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야.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이 뭐냐?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나눈 거지. 아니?
시간은 어디? 속도분의 거리지? 자, 거리를 일정하니까 x라고 잡아. 그러면 갈 때는 시동 6km, 올 때는 시동 4km네. 그럼 이때 걸린 시간은 6분의 x지. 이때 걸린 시간은 4분의 x지. 그럼 전체 이동 거리는 왕복이니까 2x고 전체 이동 시간은 6분의 x 더하기 4분의 x지. 그럼 전체 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나눈 게 평균일 거야. 그럼 답이 4.8km/h가 나옵니다. 이런 거야. 그냥 조합설의 뜻만 알고 있어. 그냥 뭐다? 역수가 등차별인 걸 조합설이라고 하는 거야. 좀만 쉬고 하자.